번째 시간인데 네. 사실 이거 가지고 이 주제로 세 번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에서 네. 이제 처음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 네. 국가와 친하냐 네. 요거를 여쭤봤었거든요. 네. 네. 어떠세요? 좀 그 사이에 친한 정도가 그때 고정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국가와 친하고 안 친하고가 지금 그때 첫 번째 시간과 지금 오늘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짧은 시간에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니 길게 생각해 보면 늘 바뀌니까 어. 그 짧은 시간에도 바뀌지 않겠어요? 이렇게 국민이 변심이 굉장히 심하군요. 마음이 이게 갈대군요. 이게 그래서 국가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 항심을 유지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변심하는 거. 끊임없이 변신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조금 계속 긴장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 역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주는 거. 내가 만들어놨는 이 운명 공동체고 국가는 그리고 그걸 내가 운전하고 싶잖아요.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대로 잘 운전돼 가기를 원하는 게 국민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관계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이 국가라는 게 일로 간다면은 내가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가 많으면 지금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자고 만들어지는 게 국가니까. 근데 저걸 위임받아가 운영하는 자가 내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으면 난 타고 있으니까 그냥 타고 계시오 하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게 국가 운영과 관련되는 거고 근데 뭐 끊임없이 국민과 주민이 변심하는 거는 맞는 거다. 네. 아 그러면 이제 A 국도로 가다가 네. 딴 데로 지금 방향을 틀 때도 틀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이 국도로 가다가 지방도로 가고 또 산길로 가고 하는 것까지는 영 터무니없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어요. 조금 빠르게 가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데 귀찮아. 그래서 조금 운전수가 딴 길로 가도 오히려 말 안 하고 알아서 대충 해줄 때가 편할 때가 있던데. 딴 길로 가고 있어도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가 달라지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길도 너무 엉터리 없고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하는 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친하다 요 얘기를 지금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건데 국가와 친해지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와 친해지는 방법,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와 친해지는 방법이 있군요. 네. 여태까지는 사실 뭐 친구랑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건 있었는데 국가랑 친해질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면? 근데 국가와 친해지는 거는 결국 내가 수많은 공동체와 잘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까지 가기 전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이 공동체 간에 조화가 다 이루어지면 국가하고 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동체들이 잘 조화롭게 돼가지고 대표자를 다 파견해놓고 이 대표자들이 이 공동체 정신을 잘 발현하고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친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조화롭게 되면 국가와 나의 사이가 친해질 수 있어. 국민이 국가에 이제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가 바로 서면 이제 조금 더 국가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정치가 바로 선다는 게 뭐를 의미를 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게 모든 해법이 사실은 정치야. 아 그래요? 예, 정치인데 정치가 바로 되면은 모든 게 다 해소될 거예요. 근데 정치가 바로 된다는 게 결국은 그 공동체 정신이 잘 정치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처음 만들 때 그거죠. 우리 초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구성할 때 각자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걸 정치가 잘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 이 관계에서 이게 힘 있는 자가 점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정치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를 왜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이제 불신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정치적이다 이런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정치적이란 말만 해도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 나쁜 짓 할 때도 정치라는 네. 게 이런 거잖아. 막 뭔가 해보면. 속에 막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마냥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나쁜 게 아니고 잘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불신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무신 분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가 그 정치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전국 시대잖아요. 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패권을 가지고 싸울 때인데 공자가 정치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국 시대니까 민병, 군사를 잘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민식이라 그랬어요. 백성을 잘 먹여라. 우리 지금 민식이라는 게 민생이에요, 민생. 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민신이라 그랬어요. 민신. 예, 네. 민신이 뭐죠? 신뢰죠. 믿을 신자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공자한테 셋 중에서 한 개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 무엇을 버리면 되느냐. 아, 군사와 예. 민식, 그다음에 예, 민신. 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물으니까 공자가 민병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군대를 잘 버려라.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외적이 올 수도 있고 뭐 힘든 민병을 버려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버려야 되면 뭐를 버려야 됩니까? 민생을 버려라. 먹고 사는 거를. 마지막 한 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민신이라고 그랬어요. 신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군주하고 백성하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민무신 분립. 신뢰하지 못하면은 일어설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이 그 공자 논어나 이런 걸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사대부들이 임금한테 추청을 할 때 뭔가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될 때 엎드려서 호소하는 게 그 논리야. 세 가지. 그러면서 거기 우리 그 대동법 아시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 조용조라는 이게 공납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100년간 조선의 지식인들이 싸웠는데 그때 그 싸울 때 대표적인 사람이 대동법주의자 김육이거든요. 근데 김육이 엎드려서 호소를 해요. 전하,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외적이요, 셋째는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나 둘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과 하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이 있으면, 백성하고 신뢰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백성을 지금 구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세를 이렇게 개혁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주창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로 이제 넘어왔어요. 네. 넘어와서는 조금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은 많이 이제 뭐 굉장히 바뀌었죠. 굉장히 바뀌었지만 근본 정신은 저는 똑같아. 공동체 정신이다.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 정신은 그 신뢰다, 신뢰. 왜냐하면 내가 여러 공동체들이 소속돼 있고 이 공동체가 다시 국가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제 세력들이 자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그걸 또 합리적으로 합리화 시켜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바쁘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는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내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갖다가 통제하고 결국에는 저는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이 초심이 공동체 정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 시간에도 나왔던 우리가 지금 개인과 개인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했던 일종의 계약서인 헌법을 일단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그 잘 지키자도 맞아요. 맞는데 계약서를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필요해요. 내가 계약서 놓고 절대 못 바꾼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 마냥 바꾸기가 너무 바꾸기가 힘들어.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 했잖아요. 미국 독립운동에 대단한 뭐 스타들이 결국은 이제 워싱턴부터 제가 대통령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3대 대통령이 제퍼슨이에요. 근데 제퍼슨은 헌법을 19년마다 자동 폐기되게 했어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은 미래 세대를 과거 세대가 헌법을 만들어가서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지금 19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헌법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한번 계산해 보면 네. 성인이 그죠? 네. 우리 지금 헌법 87년 헌법을 만드는데 과연 반이 참여했을까요? 그렇죠. 87년 네. 헌법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아무도 없진 만들지 않지. 않은 있긴 저는 참여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좀 나이 어린 척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네. 저는 그때 투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때 지금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죠. 더 적어요. 근데 결국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나 이게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냐? 나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 그거를. 근데 그거 끄잡아내면은 손해니까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철철마다는 그 어떤 이슈 파이팅을 위해서 굉장히 헌법을 또 바꾸자, 뭐 법률을 바꾸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좋은데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고. 아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에 사실은 제가 동의를 또 안 해요. 뭘 또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제가 왜 제퍼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똑같아도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헌법이 똑같아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19년 후에는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남기고 그렇죠. 안긴 예. 거는 시대와 맞지 않고. 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도 새로 써야 되죠. 그렇죠. 어? 이제 삶은 전세 계약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2년 뒤에 전세 재계약을 하고 다른 세입자가 갔는데 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럼 계약서에 사람이 맞추는 꼴이네요.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거듭 계속 이야기하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미군정 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오면서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그다음에 보다 더 근원적인 국민 주권이나 공동체 정신이나 공동체 복원이나 우리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있는 여러 내 삶에 대한 공간들을 제 사이즈만큼 이렇게 재정립하는 식으로 계속 변화해 가야 돼요. 일단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지금 나아가서는 저희가 헌법을 이제 1조부터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